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되게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남원시와 사기꾼 일당들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화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 저희의 심리 상담을 치료를 해주려 하시는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귀한 분이 오셨어요.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국 로드랜드 대학의 정동문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체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연히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억울한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한번 내려가서 도움을 드리자. 심해서 불면증, 우울증에 심지어는 청각 장애까지 힘들어하는 이런 분이 계시다고 들어서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또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인천에서 3시간 30분 시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만남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세 분이 정신적인 치유를 통해서 새롭게 활력을 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세 분이 보니까 우울증 또 불면증에 화병까지 겹쳐 있지 않나. 사실 모든 부정적인 정서의 통합은 화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웅덩이에 이제 물이 고여서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물이 썩어버리잖아요. 자,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갇혀서 눌려져서 쌓여 있으면 여기 이제 웅덩이의 물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썩다 보면 우울증이 되고 불안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여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하려면 물을 바닥 청소. 흐르게 만들면 되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면 물이 깨끗해지죠. 그것도 이해되시나요? 고여서 썩는 건가요? 그렇죠. 고여있는 물은 씁니다. 마음도 고여있으면 썩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 고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드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고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우선은 고여있는 마음을 좀 흐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유튜브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흐르게 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감정 표출을 해야 돼요. 감정. 화라는 감정이라든지 억울함의 감정이라든지 슬픔의 감정이라든지 감정을 이제 표출을 해야 돼요. 감정을 어떻게 하면 표출할 수 있을까요? 실컷 울거나 실컷 소리 지르거나 실컷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감정이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쌓여있는 화를 좀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이걸 먼저 좀 접근을 해서 화를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오랫동안 갇혀서 마음에 병이 생기면은 몸에도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일 현상도 있고 저기 청각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면을 걸어서 이제 이 몸 상태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또 바로 잡아주면 어쩌면 청각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몸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마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계속 나는 피해자다, 희생자다, 억울한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피해자 의식을 바라보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유리하냐면은 이게 더 큰 어떤 비전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처럼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어쩌면은 참 감사한 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무 목적 없이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무릎이 많이 아프겠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근데 히말라야 산맥이나 예를 들어 큰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넘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아파할까요? 아니면은 막 일었을까요? 각오를 하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었겠죠. 괜찮은 거. 그래서 이제 돌멩이에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돌멩이에 넘어졌지만 가야 될 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넘어진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 되지만 큰 산이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나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내려왔는데 어떤 사기꾼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게 쉽게 말하면 희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꿈이 있었단 말이고
기능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넘어야 될 산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힘들지만 우리는 이걸 이겨내서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농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비전에 다시 의식을 집중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우리처럼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사회 운동가가 될 수 있다면 또 어떨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세 분 선생님들 유튜브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나이가 많이 더 드셔가지고 유튜브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운동을 펼치는 그런 선봉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내려온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너무 훌륭한 말씀을 어. 하셔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게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같이 펼쳐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나중에 사기꾼은 또 붙잡혀 들어갈 것이고 세 분은 또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한국이 너무 대한민국이 너무 멋있어질 것 같아요. 장애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 너머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사고를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이왕이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를 밑거름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또는 앞으로 계속 기능을 꿈꾸는 그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미래를 위해서 큰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나 봐. 벌써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우물이라고 하죠, 우물. 우물에 빠진 개구리는 어떤 것만 보이죠? 우물만 보이죠? 그렇죠. 근데 개구리 우물 밖에 나온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구인이죠, 지구인. 이 지구인이란 말처럼 이제 우물 밖에 나오니까 지구가 너무 커요. 개구리는 이 우물에 신경을 쓸까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물은 있지만 우물보다는 다른 걸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이 우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사기꾼한테 당한 이 문제란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에 갇혀 있다 보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다른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란 우물이 있는 게 이거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야를 넓혀야죠. 우리가 이 밖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전체 지구처럼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 이제 희생자라기보다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네.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 않네. 그죠? 처음엔 꿈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접하다 보니까 이 작은 꿈을 가지고는 인생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네. 더 큰 꿈을 키워야 되겠구나. 더 크게 나가야 되겠구나. 남원이 우리한테 작았나? 우리가 남원에서만 인성학교를 하기에는 남원이 너무 작은. 자, 아무래도 지구인을 품기에 너무 그래서 그랬나? 이제 지구인 거의 이제 이름처럼 선생님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크게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련 역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의 크기만큼 시련의 역경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꿈과 비전을 포기를 해버리면 시련 역경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 역경의 노예가 될 것이고 더 우울해질 것이고 더 불안해질 것이고 더 잠을 못 잘 것이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그 방향성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세상은 우리 선생님들 편이 될 겁니다. 저만 내려올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말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편을 들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승리하거든요. 편하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진실은 처음에는 조롱당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롱당했죠? 2단계로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아마 저항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남원에 있는 유지들, 권력층들, 기득권 청년에서 아마 많은 저항을 받았어. 그러다가 3단계로 진실로 인정받는다. 자,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로 와 있어요.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은 조롱거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가치 있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이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실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승리는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믿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 들어보셨죠? 네네. 만약에 이제 여기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우리 진짜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은 뭘 만드느냐 하면 의심은 두려움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믿음은 뭘 만드느냐 믿음은 열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은 반드시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고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나는 피해자다라는 의식을 내려놓고 자 나는 어쩌면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사회운동가다. 사회운동가다. 이제 전체 피해자 기농인을 대변하는 사회운동가다. 그래서 이제 세 분만을 위한 투쟁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네. 아니 이게 네. 좋은 반면에 네. 약간 무거워진 것도 있어. 자,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저희도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네. 언제까지 투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셋이 지금 네.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 네네. 네네. 오케이.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약간 분노 표출 그 치료부터 좀 한번 해볼 텐데 마음 되게 편안해졌어. 선생님 어때요? 저는 뭐 예전같이 그렇게 이제 뭐 죽이고 싶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사건에 이제 좀 하고 쟤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든 오케이. 벌을 받겠다고 오케이. 우리 선생님은 좀 어때? 처음 하고 하기 전하고 한 이후의 느낌이 어때요? 일단 평소에 욕을 잘 안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니까 어때? 해보니까 네. 기분이 좋고요. 기분이 좋죠. 욕을 하니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죠. 욕을 하면 기분이 좋다. 지금 이제 눈 감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기꾼 때리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평소에 돼도 돼요. 굉장히 리얼하게 때렸다. 사기꾼 때문에 사실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사기꾼에 대해서 머릿속에 계속 리얼하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이나 상황 요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요게 우리 마음의 이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는 실제 사기꾼일까요? 사기꾼을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사기꾼을 생각하는 내 마음. 그렇죠. 바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을 계속 두려운 대상으로 보고, 막 힘 있는 대상, 권력 있는 대상으로 보니까 우리는 계속 작아져 버린다고. 그래서 내 안에 병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한 내부적인 표현,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반응을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사기꾼을 계속 때리는 상상을 하는 것도 좋고요. 사기꾼 아까 사진, 엄청 때렸어. 사기꾼 그 사진을 계속 깨트리는 상상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화를 계속 없애야 된다. 표출해야 된다. 우리 좀 산에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 중요해요. 가서 욕을 하든 소리. 자, 그러면 한번 웃어볼게. 웃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웃음. 자, 들었다 한번 웃어봅니다. 배를 당기면서 시작. 자, 이게 배를 시작. 자, 그다음에 시작. 네, 좋아. 이보다 자, 이번에 시작. 자, 지금 느낌 어때요? 자, 한번 보세요. 마음 지금 저 느낌 기분이 너무 좋고 후련해졌어. 불안해지죠? 네. 저도 아침에 이제 그런 기분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머릿속에 어떻게 내고 표현을 하느냐. 근데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감이 넘친다면 나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 내 마음은 사기꾼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내 마음은 나의 마음은- 것. 내 마음은 내 것이거든. 오케이, 두 가지 배워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진짜 아침마다- 이렇게 다 같이 소리 지를 일이 없어가지고 네. 진짜 저희한테 첫 경험이거든요. 다 같이 소리 네, 지르고 네, 네. 자, 너무 이거, 좋다. 자, 그 소리 목이 지르는 쉬었는데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생의 흑손이라고 한다면은 세 분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절망의 절정.
공이 밑으로 막 많이 내려가면은 많이 올라갈까요? 작게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힘든 이유는 밑바닥 반대의 정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힐링 켈더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 그 반대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계속 불행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 반대에 행복의 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힐링 켈러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고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였잖아요. 하지만 힐링 켈러는 뭘 봤습니까? 그 자기 신체 장애를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처럼 신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일까. 그래서 손으로 점자책을 만지는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힐링 켈러는 누구보다 위대해졌죠. 그래서 인생이 지금 30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40대, 50대도 있고 60, 70 살아갈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꿈이 아주 크고 가치가 있다면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쇼생크 탈출의 영화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고 희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그 작은 망치 하나 가지고 20년을 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탈출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재수들은 교도소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 한 사람과 나머지의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희망을 가졌고 나머지는 희망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더 큰 비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인생에 더 나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 유진 선생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몸의 에너지가 너무 섬세하네요. 섬세한 사람은 문제 극복하는 인생을 살면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극복 인생보다는 어떤 비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생과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인생. 자, 인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문제 중심의 인생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중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루기 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면 인간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뭘 이루어요? 이미 돈도 다 잃어버리고 빚도 많고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빅트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빅트 프랭클 이 사람은 유태인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 근데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 감금이 되면서 자기 부모님도 다 죽었고요. 자기 아들, 딸, 자기 와이프 다 죽었어요.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대부분 사람들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이야기죠. 그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뭔가 보니까 바로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나치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냐면요. 하루에 물을 반컵만 주는 거야, 반컵. 이런 병에. 화장실도 보내지 않아요. 숙소에서 일을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돼지처럼, 짐승처럼 먹고 자고 싸고 물도 못 마시니까 세수도 안 하고 뭐 씻지도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간이 인간처럼 보일까요? 짐승처럼 보일까요? 짐승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을 가스실에 데려가서 죽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고 반드시 나는 살아나가서 할 일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 반컵밖에 안 되는 물 중에 자, 물을 반만 또 마시고 그 반은 또 아껴서 양치질을 하고 또 세수를 하고 오줌이 아무리 마렵고 똥이 아무리 마려워도 숙소에서 노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참고 해결을 하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를 하더란 이야기죠. 근데 이분들은 차마 가스실에 데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이렇게 살아나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힘, 또는 비전이었던 것처럼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도 저는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를 제가 하지만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진실편이기 때문에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음 한모 투명만 더 돌면은 하루만 더 하면 또 일주일만 더 하면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밭을 이제 발견해서 다이아몬드를 켰던 사람이 있어요. 이거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파고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밭을 누구한테 팔아버렸어. 근데 그 새로 산 사람이 딱 30cm를 파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와버린 거예요. 30cm만 더 파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텐데 이 30cm를 파기 직전에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성사되는 데는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세 분이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옳고, 너무 가치 있고, 반드시 또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정말 힘차게 밀고 나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더 필요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 여기서 마치고, 감사합니다. 남 박사님.